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4월 4일 저녁 6시 50분 정도인데 오늘은 좀 영상을 일찍 찍게 돼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좀 체크 좀 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파워넷, 성화이텍, 삼진 L&D, 후성, 코오롱 플라스틱 차트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손절했던 종목들 매매하면서 손절했던 종목들 보면서 손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어제 장중에 1%대까지 밀렸었는데 분봉으로 보시면 다행히 밀렸다가 약간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다행히. 그래서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해줬는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를 넘어가 주는지.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 나왔으니 이 상승한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1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상승 파동으로 가고 있다면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중요한 건 일단 여기를 넘어가 줘야겠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S&P 500은 어제 장중에 조금 밀렸다가 오히려 양전하면서 상승해서 마무리를 해줬고 분봉으로 보면 개장하고 올렸는데 밀렸지만 다시 회복해서 올려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다우 같은 경우에도 들어 올리고 밀렸지만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일봉상 0.9%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장기동 평균선 라인 위로 올라왔다는 거 여기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내려가고 바닥 아래 꼬리로 약간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대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앞에 여러 번 있는 이 라인대 2,500포인트가 지금 약간 마의 고비인 것 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승, 조정, 그리고 또 상승한 만큼 상승을 해준다. 그럼 단순히 계산하면 2,65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되는데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일단 단기적으로 이 2,500포인트 돌파해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약간 지금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바닥 이렇게 거래량이 죽었다가 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수급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장기동 평균선 448일선 2530, 45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저항이 있었고 지지가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단기적으로 또 저항을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분봉으로 보면 갭으로 떴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 밀렸다가 회복해주고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이팅이 엄청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이 구간을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인 이 구간 830선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서 지금 조정 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 줄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지 봐야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승, 조정, 그리고 또 상승한 만큼 상승을 한다고 하면 900포인트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으로 나와줄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요 정도 구간에서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앞에 저항이 있었고 또 지지 저항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저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분봉으로 보면
코스닥도 똑같이 올랐다가 굉장히 크게 내리꽂았었는데 다시 회복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래로도 0.3%대 밀렸었는데 다행히 회복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 쌍바닥의 느낌을 찍어주고 올라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이 또 7%대 상승이 나와졌죠. 그래서 파워넷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파워넷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쉬어가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림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448일선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지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려온다. 내려오면 다시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또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다시 추세를 돌려주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왔고 올려주고 조정, 올려주고 조정, 올려주고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서 상승을 해줄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는 이 구간을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밀리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걸 염두에 두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넷 같은 경우에도 현 구간에서 1차, 요 정도 구간에서 2차 정도 받으시고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넷 저도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워낙 급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다시 쏘아주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성우하이텍 보면 성우하이텍은 오늘도 지금 위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밀렸다가 들어올렸다가 또 눌렀다가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보시면 위에서 어느 정도 또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래량 900만 주, 거래대금 700억 꽤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는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또는 몸통 중간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구간을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한 7,7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때 고점 코로나 때 들어 올렸을 때 고점 2021년 1월 고점 9,000원을 일단 넘어가 주는지 여기를 넘어가 주면 아마 제주은행이랑 비슷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삼진 LN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위로 3%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2%가 밀리고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 분봉을 꼭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어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올릴 때 거래량 들어오고 방치하고 밀릴 때는 거래량이 죽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200원까지 올려보면서 개미들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모습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448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위에서 여기서 지켜준다. 그러면 이 앞에 갭상승 음봉 매집봉을 먹는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매집봉 있고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다시 저점 올려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하는 게 좋거든요. 내려올 땐 거래량이 죽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땐 거래량 죽고 수폭 올려줄 때 거래량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삼진 LNG도 단기적으로는 448일선 손절 라인 잡고 그리고 크게 보시면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 수렴하는 추세, 이 추세 하단까지는 열어두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후성. 후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위로 또 이렇게 3%대까지 찔렀었는데 밑으로 또 2.8% 밀리고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후성도 비슷하게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이 들어오죠. 들어 올렸을 때 양봉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리고 방치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 죽는 모습.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리튬 쪽으로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도 그럼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N자형 패턴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손절 라인 잡기에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열어두신다. 그러면 448일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장대 양봉의 몸통의 중간 정도 되면서 장기동 평균선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 구간 정도에서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1차, 그리고 이 구간에서 2차, 그리고 이탈하면 자르거나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시가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3차 받으시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오롱 플라스틱 보면 이번 주 관심 종목 중에 유일하게 오늘 양봉이 나온 종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224일선대를 계속 지켜주면서 오늘 이렇게 7.5%대 상승이 나와줬는데,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장 초반에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거래 대금이 5분 만에 33억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5분 만에 33억. 1분으로 보면 1분 만에 13억이 들어오죠, 거래 대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아니고서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림이고, 어, 지금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매집봉이 하나 있고 저점을 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집봉 있고 제가 또 매집봉 있으면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 매집봉을 먹으러 가는 캔들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추세 하단이면서 224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면 괜찮겠죠. 만 한 200원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려오면 이 장대양봉의 몸통 시가까지도 내려올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손절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트로스 볼게요. 캠트로스 제가 비중도 꽤 들어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언제 들어갔었냐면 이때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12,000원대 들어갔었는데, 왜 들어갔냐? 엘리어트 1파, 2파, 그리고 조정 주고 3파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어야 하는데, 앞에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봤는데 장기동 평균선 깨는 거 깰 것 같아서 이 정도 근처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손절한 걸 보여드리면 2022년 8월 31일에 샀었죠. 240만 원치나 샀었는데 9월 21일에 만 원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만 원, 18% 손절이 꽤 크게 나갔죠. 이때 보시면 8월 말쯤에 사서, 8월 말 요때쯤에 사서 9월 21일이면 요때죠. 딱 요때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손절을 안 했다. 그럼 어디까지 빠졌을까요? 지금 물론 이렇게 뒤에 이미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어디까지 빠졌냐? 6,000원대까지 빠졌죠. 제가 12,000원대에 샀는데 6,000원대까지 빠졌으면 50% 마이너스가 났겠죠. 그러면 제가 240만 원씩 샀는데 50%면 120만 원이 마이너스였겠죠. 이때 이만큼 손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버티고 버텼으면 이렇게 올라왔겠죠. 근데 이걸 올라올지 이 당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구장창 빠질지 올라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손절을 안 했다면 마이너스 50%까지 경험을 하게 될 뻔했고, 그리고 또 다음 종목 GS 글로벌.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이평 정배열 놔주길래 들어갔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이 추세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GS 글로벌도 제가 보시면 GS 글로벌도 8월 3일에 샀었죠. 3,800원에. 이거는 손절이 나가진 않았는데 본절 컷이 나갔네요. 3,800원에 샀었는데 3,800원이면 8월 3일에 샀죠. 8월 3일. 네, 한 요때쯤 샀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본전 매도한 이유가 8월 12일 볼게요. 8월 12일. 네, 요때. 요때쯤에 나왔는데 여기서 계단식으로 상승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본전에 던지지 않았더라면 제 평단이 3,800원인데 어디까지 빠졌냐?
2,100원까지 빠졌죠. 1,700원이면 3,800원에 1,700원이면 한 40%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캠트로스 마이너스 50%, GS 글로벌 마이너스 40%. 손절을 안 했다면 이걸 제가 경험을 했겠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 둘째치고 마이너스 40%, 50%를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또 다음 종목 서울식품. 서울식품은 제가 수익을 볼 수도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서울식품 보시면 작년 4월, 7월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죠. 서울식품. 서울식품 제가 이때 들어갔었거든요.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욕심을 부려서 수익을 못 받고 수익을 보지 못했고 여기서 장기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계속 하락 추세에서 이제 막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때 샀었는데 보시면 제 평균 단가가 290원이죠. 분할로 매매해서 290원. 290원이면 이 정도죠. 근데 제가 보시면 언제 손절했냐? 8월 11일에 매도했죠. 8월 11일. 8월. 네, 요때쯤. 네, 요 정도 구간에서 손절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강대양봉이 한번 나왔었죠. 매집봉. 근데 매집봉을 뜨고 위에서 좀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못 뚫죠. 이 이평을 못 뚫고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손절을 했는데 다행히 비중은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았고 이때 10% 정도 손절해서 7만 원 정도 손절이 나갔는데 제 평단이 290원이라고 했죠. 어디까지 빠졌냐? 최근에 손절을 안 했다면 190원. 100원이 더 빠졌죠. 290원에서 100원이면 30% 되나요? 30%? 93, 27, 236.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서울식품도 손절 안 했다면 마이너스 35%. 그리고 이제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도 보시면 제가 매매했었던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장기평 뚫고 올라왔길래 아 이거 지지받고 가면 괜찮겠다. 왜냐면 조정도 꽤 괜찮게 나왔었어요. 조정 기간도 길게 들어 올리고 조정도 꽤 괜찮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파고 내려가죠. 그래서 보시면 엑세스바이오도 보시면 8월 달에 샀죠. 8월 달에 17,900원, 18,000원 정도에 샀는데 8월 4일 날. 8월 4일이면 이때죠. 네, 한 요때쯤 샀네요. 이 장기평 라인에서. 이 정도에서 샀죠.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니까 제가 8월 18일 날 바로 손절을 했죠. 8월 18일에 7%에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8월 18일. 8월 18일이면 장기평 깨고 막 이렇게 내려갈 때 바로 손절을 했죠. 근데 제가 이때 손절을 안 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8,000원이 됐죠? 17,000원이었던 게. 17,000원이었던 게 8,000원이 됐다. 이것도 마이너스 50%죠. 물론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50만 원으로. 그래서 손절했다가 올라와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손절을 안 하면 4, 50% 그냥 때려 맞는 겁니다, 여러분. 4, 50%.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손절을 이렇게 어 물론 손절 원칙을 지나서 손절한 종목도 있지만 최대한 손절하면서 비중 조절하고 리스크 줄이는 식으로 매매하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치 투자 장투가 문제가 아니고 차트가 지금 내 종목이 차트가 어떤 흐름인지 역별 상태에서 주구장창 내려가는 흐름은 아닌지 이런 거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차트를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손절한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뼈아픈 기억을 살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손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국제유가 리스크가 좀 줄어들어야겠죠. 지금 나스닥 선물 0.5%대 S&P 500 선물 0.4%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좀 증시가 흐름이 괜찮게 나와서 국내 증시 내일도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